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최근에 증시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환율 상승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 시점이 더 빨라질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환율의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가끔 테이퍼링에 대해서 착각하는 분이 계셔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 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양적 완화 규모를 점점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푸는 건 그대로 하는 건 맞는데 기존에 100억 풀던 거 90억, 80억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 보고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줄여나가다가 보면 양적 완화는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는 거죠. 갑자기 양적 완화 종료나 금리 인상을 언급하면 시장의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 이전 훨씬 앞서서 테이퍼링을 한다는 말로 미리 우리 앞으로 금리 인상 준비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예고를 해서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건데, 어쨌든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의미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은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양적 완화를 종료하던 과거 사례를 보면서 그때 환율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올해 초만 하더라도 1100원도 안 됐던 환율이 이제는 1170원을 넘어서 12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8%가 넘게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긴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돈인 원화 가치는 낮아지고 있고 반대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참 기축통화가 좋기는 좋네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네, 최근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는 것처럼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게다가 각종 원자재 등의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다 보니까 미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돈 푸는 정책을 계속 더 길게 이어가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통화 긴축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도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고 보는 거죠. 이거 뭐 저번부터 해오던 말이잖아요. 좀 더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점에 대해서 단독 보도를 낸 게 있는데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올해 11월에 시작해서 내년 6월에 끝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미 연준은 현재 매달 1200달러의 돈을 시중에 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들 예상처럼 미 연준이 통화 긴축 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그만큼 시중에 풀리던 달러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화 긴축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오르는 환율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비슷한 현상을 이미 2014년도 당시에 미국이 달러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할 때 벌써 한번 겪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참고해서 향후 환율 흐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하게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엄청난 돈 뿌렸죠. 테이퍼링이라는 말 자체가 이때 처음 등장한 거 아닙니까? 네. 분석 내용에 따르면 미 연준이 2014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달러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하면서 환율 급등 현상이 이어지게 됐다고 얘기했는데요. 2014년 7월에 1008원이었던 환율이 당시 미 연준의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같은 해 11월에는 1100원까지 올랐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 9월에 가서는 1200원대까지 꾸준히 상승했다고 얘기했어요. 테이퍼링 시작하고 실제로 달러 환율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미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 시점에 따라서 향후 환율 급등 현상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건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석 내용에 조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앞에서 분석 내용에 따르면 미 연준의 테이퍼링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서 환율 급등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제 기억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 당시의 테이퍼링 시점을 당시의 환율 흐름하고 한번 비교해서 살펴봤는데요. 화면의 자료는 2012년도부터 2016년 말까지 원달러 환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료 내용을 보시면 테이퍼링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정작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동안에 당시 환율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시중에 들어가던 달러 공급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시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네요. 테이퍼링 시작하고 환율이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네요. 오르는 건 좀 있다가 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에 따르면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발표하기 전에는 시장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순간 시중에 공급되는 달러의 규모가 줄어들게 될 거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는 환율 상승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뭐지? 옛날 그래프 보니까 그때는 테이퍼링 하기 전인데도 우려감에 환율이 오르기는커녕 내리고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기억하고 달라서 한번 찾아본 건데요. 우리가 화면에 2013년도 당시의 환율을 보면 당시 시점이 테이퍼링을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율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작 환율은 테이퍼링이 아닌 미 연준이 돈을 끊기 시작한 양적 완화가 종료된 시점부터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시중에 풀린 돈들이 미국의 금융권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오히려 환율이 떨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야,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환율을 마치 어떤 특정 공식처럼 적용해서도 안 되고 적용할 수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아무래도 최근에 테이퍼링이 자꾸 떠오르면서 관심을 받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환율 상승의 이유를 테이퍼링에다가 크게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벌어지는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환율은 앞에서 말한 테이퍼링과 같은 통화정책뿐만이 아니라 무역부터 투자, 그리고 각 나라의 외환 보유고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정한 이유를 환율 변동의 한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든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가 많으면 환율은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이후에 어쨌든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그때 환율은 떨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은 처음부터 어떤 특정 이유 때문에 변한다고 찍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원인을 찾는 게 무의미하니까 그냥 달러의 수요 공급이 늘고 줄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이네요. 네. 앞에서 과거의 환율 그래프에서도 보신 것처럼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같은 미국의 통화정책만으로는 기존의 환율 흐름을 정확히 설명할 수도 없고 더욱이 환율 흐름을 예상하는 부분이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게 가장 명확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환율 상승 현상을 테이퍼링 우려로 환율이 올라갔다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그 영향이 없다고도 할 수는 없겠지만 달러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생각해보면 환율이라는 게 각각의 나라들의 통화정책, 무역 상황, 경제 상황, 외국인 투자 등등 진짜 많은 이유들로 외환 수요 공급에 따라 환율이 변동하는 건데 미국의 통화 정책 중에 하나를 가지고만 환율 변동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 같네요. 투자에 있어서는 미국의 테이퍼링이 엄청나게 무게 있는 이벤트인 건 맞는데 환율에 있어서는 테이퍼링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